펀딩 에이전시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은 기초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그런 측면에서 참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옮기기 전에는 과학재단부터 시작해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동안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나 또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그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규모도 엄청나게 늘었고, 일례로 참 어려울 것 같았던 기초연구 비중 35%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의 그 현장 감각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달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수혜율도 32%까지 올라갔는데, 개인한 연구과제가 당초 한 5천 과제 정도에서 지금 한 10,000과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과를 떠나서 정부가 그동안 기초연구에 대한 노력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진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한국형 그랜트 제도라든지 성실 실패제도 도입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관리 측면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정부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제해 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현재 상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난 정말 한 20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연구가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것은 89년 12월 달에 기초연구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의료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 좀 기억이 납니다. 91년, 2년도에 저희 과학재단 예산이 한 300억 정도였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300억 예산이 지금 3조가 되어 있습니다. NRF의 예산이. 그래서 정말 100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왔으면 100배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수준이 막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적인 내용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개인 연구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집단 연구는 어떻게 지원하고 이래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어떻게 내면 좋겠다 이런 게 분명히 워킹을 했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옷의 틀은 기본적인 틀은 아직도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보는 게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겠다, 따로 개발하겠다 이런 국가의 노력도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그랜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전에 김소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관리를 관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모든 그 정부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은 모든 관점이 R&D와 성과에 대한 관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허를 관리하게 되면은 쓰이지 않는 작은 특허만 나타날 뿐이고 논문을 관리하게 되면은 사이테이션 숫자 낮은 그냥 계제를 위한 논문만 나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이제는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성과가 나와서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 성과를 가지고 산학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는 관리 모드에서
정부는 정말 지원 모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IBS 그리고 또 많은 연구자들의 그 원성이 대상이 되고 있는 IBS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적용을 받는 뭐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뭐 공동관리 규정도 여기서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하고 갔던 부분이 현재의 틀을 가지고서는 정말 기초연구를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앞부터 발제하신 분이나 또는 토론하신 분이나 대학에 계신 분이나 출연에 계신 분이나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은 지금 목표를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면 정말 제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기관으로서 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이 우리나라 출연연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될 때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어떤 그 목표는 달성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여러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여서 많이 좋은 참고를 하고 근거 옥조를 삼아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 R&D가 과연 관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하고 그런 관리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초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뭐 기초과학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 발표 하시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바람은 박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 컸는데 성인이 된 불구하고 부드하게 앉혀놓은 애기로 아직도 생각하고 모든 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뀌어지겠죠.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와 4번째에 대해서 지원 토론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제가 맡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정치연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아직 6년 차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일한 경력까지 해봐도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짧은 경력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신진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지금 R&D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체적인 그 수치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되고 그리고 많이 6배 이상 진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다지 반가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정부의 R&D 투자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주로 디벨롭먼트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을 합니다. 천문 연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순수 기초과학이신 줄 아는데요.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순수 기초 연구만 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국가 대형 장비 개발로, 그러니까 장비 개발로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고 기초 연구만 해서는 연구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출자금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지표로 내세우는 것들이 다 논문 지표, SCI 논문 또는 NS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이 아이디어가 NS급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나 안정적인 지원 이런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없이 저희한테 줄곧 NS급은 언제쯤 나올까, 5년 안에 나올까, 10년 안에 나올까 로드맵을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 개발도 해야 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 기초 분야, 그러니까 R&D 분야 중에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중에서 디벨롭먼트 아니라 리서치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정말 진정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기초 연구 과제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그 기초연구로의 투자 비중 확대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다른 곳에 비하면 저희 퍼센테이지 35%대 비율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연구 역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의 확대 기조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일맥상통해서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연구소에서 그 SCI 논문 지수, 임팩트 팩터 지수를 점수화해서 계량화해서 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매 연말마다 몇 편의 논문을 임팩트 팩터 얼마나 높은 지수에 몇 번째 그 저자 순으로 들어가는지 정량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게재에 한 편, 두 편 게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심화시킬 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 분야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제가 전공하는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유도 측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1850년에 그 영국 재무장관 앞에서 그 유명한 전자기 실험을 했을 때 재무장관도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수학적인 정리가 물리학에 적용이 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물리학 법칙이 다시 공학에 적용이 돼서 그게 응용이 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년 말마다 통과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초연구의 성과가 이렇게 긴 시간적 차이,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정량적인 지표로 이렇게 신진 연구자들을 아무나 할 수 없게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초 연구는 기초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모방해서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하고는 기초는 그것부터 다르고, 그리고 그 전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기초 분야의 그런 고유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과에 다 같이 적용되는 그런 평가 제도로서의 그런 정량 지표는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앞에 그 IBS 정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BS에 대해서는 수행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국천문연구원은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IBS에 귀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 IBS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수행연구소에 있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바로 그 재원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입니다. 어차피 기초과학연구원에 합류하게 되실 그 교수님들은 전도 유망하시고 이미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